팔체질학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을 8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각각의 체질의 특성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금양체질. 금양체질은 간이 가장 약하고 폐가 가장 강한 체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폐가 강한데 이 폐는 사람의 창의력, 사람의 두뇌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력이 많다 보니까 발명가, 아니면 작곡가, 어떤 그런 쪽에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피부 쪽의 특징을 말하자면, 폐는 이제 피부와 같이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폐가 호흡을 담당하는 것처럼 피부도 3% 정도의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무장갑 끼고 일하다 보면 손이 축축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마개라면 입이 축축해지는 것처럼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강하다는 얘기는 폐로 열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피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또한 쉽게 충혈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찰,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거, 마찰에 의해 가지고 피부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두드러기, 어떤 이렇게 약간 민감성 피부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음체질. 금음체질의 경우에는 대장이 가장 강하고 담낭이 가장 약한 체질이에요. 근데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제2의 이제 뇌라고 불리는 그런,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대장은 음식을 마치 뇌와 같이 음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싸버리거나 설사해버리거나 아니면 흡수하거나, 그건 대장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장이 강한 이 금음체질의 경우에는 금양체질처럼 이제 창의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뭐랄까, 자부심이 강하고, 그리고 군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 금음체질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금음체질 또한 이 대장에 탈이 잘 나는 편이에요. 대장에 열이 많다 보니까 대장 쪽에 탈이 나게 되면, 대장은 또한 면역계의 한 80% 정도가 이 장에서 면역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면서 장에서 다시 독소가 이 혈액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액을 보면 장독소 같은 게 혈액 중에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피부가 상당히 여전히 예민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양체질, 목음체질이 있는데요. 목양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금양체질이 반대예요. 그래서 간이 가장 강한 체질이고 폐가 가장 약한 체질입니다. 간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간이라고 하는 건 배포를 상징하기도 하죠. 간이나 담이. 그래서 배포가 있고 포용력이 좀 많은 분들이고요. 또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소화하는데 소화하는 호르몬이나 효소를 많이 분비하는, 천여 개의 그런 호르몬, 효소를 분비하는 화학 공장이거든요. 이런 간의 기능이 강하고 좋다 보니까 뭘 먹어도 소화도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모든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잘 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가, 선린주의적인 어떤 정치가, 그런 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이제 부교합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데, 부교합신경은 사람을 느긋하게 만들고 이완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편한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피부도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단 이제 좀 기름진 음식, 육류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 체질이 이제 기름진 음식, 육류를 먹으면 오히려 건강하고요. 생선 같은 걸 먹거나 이파리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안 좋아지면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가 좋은 편이고 간이 강해서 약간 저렴한 화장품,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어떤 기능성 유기농 그런 성분이 안 들어 있어도 피부가 때깔이 좋은 그런 특이한 그런 체질이 목양 체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음 체질은 대장의 기능이 가장 약하고 담낭의 기능이 가장 강한 체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장의 기능이 이제 약하다는 것은 대장이 좀 짧고 차다한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그 대장의 기능이 대장이 짧기 때문에 변을 오래 담아두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대변을 2번, 3번, 심지어 4번을 보더라도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 그런 체질입니다. 대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이제 대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피부 쪽 또한 똑같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에너지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 체질은
근데 담낭의 기능이 강하고 대장의 기능이 약한데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대장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그 피부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대장의 기능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피부가 좀 상하게 되고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선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목양체질처럼 건선이라든지 그러니까 피부가 좀 지저분해지고 각질 같은 게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체질은 그 신장의 기능이 약해서 병이 생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가장 약하고 반대로 이제 췌장이나 위장의 기능이 가장 강한 체질이에요. 이제 신장의 기능이 약하고 이제 췌장과 위장의 기능이 강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 장기 또한 그 기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강한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많이 출렁거린다는 얘기예요.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싫은 소리를 듣거나, 그러니까 뭐 남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미리미리 일을 다 해놓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싫은 소리를 듣는다면 이렇게 쫙 열이 잘 뻗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밥을 먹으면 강한 위장 췌장 때문에 그저 열이 몰리면서 충혈되면서 위장 그 위염, 그 급성 위염인 소위 이제 식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이제 역시 열이 쫙 올라오면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또 하나는 신장의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이 독소를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독소가 혈액 중에 잔존하다가 퓨린이라든지 뭐 암모니아 같은 게 요소로 바뀌어서 소변 배설되는데 그 배설이 안 되면 몸에 그런 게 체내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피부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체질이 이제 토양 체질인데요. 이 체질들은 뭐랄까 좀 색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그래서 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셔니스타 그리고 뭐 패션 디자이너도 많고 시각 디자이너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에 갇혀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답답해하기 때문에 외교관이나 아니면 해외 나가서 살거나 하는 것도 좋은 체질이 이 토양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토양 체질과 유사한 체질로 토음 체질이 있는데 같은 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토음 체질은 이제 토양 체질은 신장이 약해서 병이 생기는 타입이라면 토음 체질은 위장이 너무 강해서 병이 생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가장 강하고 방광 쪽이 가장 약한 체질이 토음 체질입니다. 토음 체질은 그 통계상 한 10만 명 중에 1명꼴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좀 희귀한 체질이에요. 이제 신장, 방광 쪽이 약하다 보니까 이 하초 쪽이 상당히 약하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이나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자궁 쪽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좀 성에 대한 욕구 또한 좀 적은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수녀라든지 아니면 뭐 승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쪽에 많이 그 분포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토음 체질 또한 이 위장의 트러블이 잘 생기다 보니까 이제 위장에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열이 거죽 쪽으로 피부 쪽으로 이제 속열이 거죽 쪽으로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이 체질은 또 특이한 게 이제 페니실린 같은 거에 좀 중독이 잘 되고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양약 중에 항생제 같은 것을 쓰게 되면 쇼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역시 피부에 트러블을 발생할 수 있는 체질이 토음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 체질이 있는데요. 수양 체질은 토양 체질과 정반대예요. 토양 체질은 신장이 약하다고 했는데 이 체질 신장이 강한 체질이에요. 신장이 너무 강해서 병이 생기는 체질이 수양 체질이고요. 그리고 신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수분 배출이 너무 원활해가지고 변이 굳어져요. 그래서 변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봅니다. 근데 이 변을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보는 게 어릴 때부터 계속 쭉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변이 약간 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체질이 수양 체질입니다. 그 신장, 방광 쪽이 강하다 보니까 하초 쪽이 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외형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아래가 안정되어 있고 상체가 좀 자그마하기 때문에 자태가 스타일이 상당히 잘 사는 그런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잘 맞추기 때문에 뭐 피겨스케이팅 스타라든지 어떤 균형을 잡는 그런 운동, 체조 선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체질에 많이 있고요. 역시 이제 위장, 췌장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소화기 쪽에 문제 생기면 이제 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트러블이 생기면 장은 소화 흡수를 하고
또한 이제 대장이라든지 대장 같은 경우에는 독소를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 같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소화 흡수와 그러니까 좋은 걸 흡수를 잘 해줘야지 피부가 윤택하고 특히 진피층에서부터 이제 표피로 각지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능이 잘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많이 그러니까 먹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 피부가 좀 뭐랄까 두텁지도 않고 얇으면서 독소가 이제 배설이 안 되면 이제 김이라든지 색소 침착 같은 게 잘 되는 체질이 수양 체질입니다. 수음 체질의 경우에는 토음 체질과 정반대인데요. 이게 토음 체질은 위장이 제일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음 체질은 위장이 가장 약해서 병이 생기는 체질입니다. 위장이 약하고 방광이나 자궁 쪽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체질이 수음 체질인데요. 수음 체질의 경우에는 수양 체질처럼 이제 소화 흡수력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도 않고 소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를 많이 흡수할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부에 영향을 반영되는 그런 것이 좀 적기 때문에 피부가 좀 맑고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음 체질의 약한 장기 중에 하나가 대장이에요. 가장 약한 장기는 방광 그리고 이제 그 뭐 자궁이나 신장 쪽이지만 두 번째로 약한 장기가 이제 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소의 배설이 또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독소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소위 이제 이 분변에 의한 독소로 인해 가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수양 수음 체질은 소식하는 편이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몸에 독소가 들어올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한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속열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속열이 밖으로 방출되기 위해서 모공이 발달되거나 그런 게 적기 때문에 피부결이 상당히 곱고 좀 매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